1시 30분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하창훈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도 좀 핫한 종목 위주로 꼽아봤는데요. 네. 어떤 종목이 상황실에 걸려들었을지 첫 번째 먼저 만나보시죠. 러시아 백신입니다. 아니 네. 그렇게 뭐 스푸트니크 V 아니다, 러시아는 아니다, 모더나다라고 하다가 맞아, 러시아 백신도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지. 물론 뭐 제한된 국가들도 있지만 쓰고 네. 있지. 그리고 안정성도 높다라고 하니까 뭐 효과가 높다고 하니까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또 스푸트니크 V 도입 가능성이 정부 차원에서 거론이 됐다고 하는데 그 배경 좀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뭐 효능이 좀 좋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이제 기존의 백신들을 조금 네.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점이 좀 아무래도 도입 가능성에 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들 부작용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얀센 같은 경우는 지금 혈전증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사용하는 걸 좀 중지하는 그런 뭐 공고 사항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모더나 백신도 사실 상반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또 하반기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또 3차 접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수출 쪽으로 물량이 나오는 게 또 적어지게 되면은 또 이게 또 지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백신을 우리는 접종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CMO 관련된 부분, 이제 위탁 생산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급등이 나왔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근데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까 계약만 잘 진행이 되게 됐을 때 좀 원활하게 좀 이건 수급 쪽으로 당겨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그냥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이제 얘기를 좀 했죠. 백신에 그런 관련된 부분에 좀 점검을 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또 백신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효능에 대해서는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편인데 네. 안전성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 좀 조사해 보자, 수치로 확인을 해 보자라는 것 같거든요. 이셉지스 포함해서 오늘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이 뛰어 올랐습니다. 아주 쏘아 올렸어요. 네, 어떤 종목들이 있죠? 뭐 지금 뭐 이트론 있고요, 네. 뭐 바이넥스 있고, 뭐 EID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화전기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러시아 백신 CMO를 좀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CMO를 진행하고 있는 뭐 이제 그 곳에 이제 지분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관련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대거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거래량을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토론 같은 경우 8억 7천만 주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좀 터지고 있는데 뭐 이러한 거래량이 사실 이제 전거래일부터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연관이 좀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좀 시세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앱지스, 이트론, 바이넥스 이 중에서 이트론은 또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중에서 이수앱지스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어떤 점이 가장 끌렸을까 전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이수앱지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또 이 이슈를 타고 가는 이수앱지스의 앞으로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CMO 쪽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항암 관련된 부분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바이오 쪽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실 이제 이 종목이 좀 부각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과거 러시아 이제 백신에 대한 CMO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또 이제 국내로 또 시차로 오는 그런 이슈들이 발각이 되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주가에 좀 제대로 된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된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종목을 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22,200원 라인부터 여기 지금 이 분봉상으로 좀 박스권이 있는 부분인데 22,200원부터 23,000원까지 좀 매수를
분할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이러한 상황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다음 거래일도 좀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28,500원으로 좀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아무래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요 갭 만들고 처음에 시작했었던 이 라인까지 깨지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손절 라인으로 지켜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앱지수 목표 주가 28,5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하반기 드디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실적 개선 사이클에 진입했대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건가요? 전체적으로 패널 가격이 올랐던데. 그렇죠. 일단 LCD 패널 가격이 뭐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뭐 네.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패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LCD 쪽에서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OLED 쪽으로 굉장히 좀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이폰 쪽으로도 좀 많은 물량들이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OLED 쪽 역시도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움직임들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가격이 높아지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최근에는 뭐 노트북이나 뭐 태블릿 PC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더 많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사실 줄어들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됐었고 실적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부분을 좀 털어나가는 부분으로서 굉장히 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강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의 그 가격 경쟁력 때문에 크게 피해를 봤던 그 LCD로 인한 주가가 막 밀려났을 때 그때 전고점을 아직은 회복하지 못한 종목이 많거든요. 네. 혹시 디스플레이 업종 내에서 여전히 저평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뭔가 저평가라고 그렇게 막 보기에는 가격이 그래도 좀 다 어느 정도는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저평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뭐 덕산네오룩스라든지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라고 하면은 좀 관심이 가는 그런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자리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박스권 사이에서 좀 횡보를 좀 꽤 했었던 그런 라인들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OLED 쪽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래의 가치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지금 충분히 뭐 저평가다라고도 사실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AP 시스템이나 덕산네오룩스 둘 다 좀 접근하시기에는 지금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올라왔다가 지금 약간의 조정이 나와서 충분히 눌림목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일단 좀 공략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 종목으로 오늘 저희는 LG 디스플레이의 가격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도 6%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충분히 어차피 이 주가가 상승한 것 자체는 앞으로 주가가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지 그 부분이 아니면 사실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전라인 부분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사실 이렇게 좀 차트가 뚫어주게 됐을 때는 그 윗라인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바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25,800원부터 26,200원까지 좀 분할 매수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1,000원까지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윗박스권, 주봉상 박스권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요 라인까지 좀 돌파되면 이제 전 라인까지 좀 볼 건데 아직까지 가격이 좀 멀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31,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은 23,500원으로 일단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 좀 뚫고 내려오면 살짝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살아있는 가격 라인이 23,500원 라인까지 좀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현재 가격도 매력적으로 보인다. 목표 주가는 31,000원 제시해드렸고요. 하반기 흑자 전환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은요. 오늘 반도체가 또 빠지네요 했지만 2차 전지주들은 다시 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LNF인데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좀 상승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이제 기후 관련된 이슈가 오늘 저녁에 또 있잖아요. 또 바이든에. 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관련해 사실 오늘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가 좀 대부분 좀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배터리 쪽에서 굉장히 우려가 됐었던 이런 소송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사실 이제 후발로 따라오는 이런 뭐 공급을 한다거나 그 부분에서 사실 이제 소송이 발생이 돼서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심했는데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했었던 업황들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도 좀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오늘의 좀 주가 상승의 좀 트리거는 기후 협의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후 정상회의를 앞두고서는 오늘장 친환경주 그리고 배터리 2차 전지들의 상승세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K배터리 위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뭐 소송전도 있었고 네. 갑자기 폭스바겐이 막 각형 배터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우려는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건지 혹은 아직 열려 있다면 향후 우리 2차 전지 중소형주들의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을 해볼게요. 저는 사실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좀 조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우려가 계속 있다면 사실 이렇게 매수세가 붙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이슈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뭐 2차 전지, 전기 자동차나 수소차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 폭스바겐 이슈가 있더라도 그건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뭐 전기 자동차 판매량도 뭐 사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예민하게 작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업황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탈까요? 혹은 뭐 매도하고 싶다면은 다른 대안주를 주셔도 되고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올라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 2차 전지 쪽, 친환경 쪽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뭐 사실 이제 조선이나 뭐 해상 풍력도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전부 다 친환경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 같은 경우 10만 원부터 10만 3천 원까지 분할 매수 좀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는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현재 가격대보다 한 20% 정도 상방 가능성을 열어놓은 12만 5천 원 라인 좀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9만 3천 원으로 조금은 타이트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목표 주가는 12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9만 3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면서 다른 여타 대안주보다는 그냥 이 종목에 올인해보자, 매수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상황실은요, 이번에도 미국과 또 관련이 있는 현대건설기계예요. 해외에서 뭐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가 쭉쭉 나가면서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다고 하는데 역시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대감으로 건설기계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건설기계가 또 좋았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구리나 철강이라든지 이런 원자재에 대한 공급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런 뭐 빅사이클이 나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판매량이 이미 전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크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100% 이상 이미 좀 충분히 많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많은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중국 쪽도 지금 하반기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연속적인 좀 투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도 좀
좀 같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그러면은 앞서 이제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인프라였는데 생각보다 친환경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두 트랙으로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인프라 쪽에 투자는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뭐 당연한 거. 당연한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예산이 나왔고 이제 집행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수요가 잘 나타나고 있고 이제 뭐 캐터필러나 이런 전 세계적인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이고 그에 관련된 부분에 뭐 법인세라든지 이런 뭐 추가적인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또 1조 달러 규모의 두 번째 투자 계획을 공개할 텐데 네. 현대건설기계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은 대부분 더 갈 수 있는. 네, 지금 이제 가는 종목군들이 계속 가는 부분이고요. 뭐 차트의 흐름이나 뭐 정비할 상황들이 너무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 현대건설기계는 이미 그 이제 수주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조금 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와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55,000원부터 57,0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요 라인 뚫어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68,000원까지 상방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추세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3,500원이 이탈이 되게 됐을 때는 빠르게 일단 정리하셨다가 다시 49,000원대에서 다시 재진입해 주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목표 주가 68,000원, 순저가는 53,500원입니다. 오늘 좀 소개해드린 종목이 다 전고점을 뚫어낸 종목들이 대다수여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고 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매수하실 종목들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샵 2034로 여러분들의 종목도 보내주시고요. 하창원 본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